전기차는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앞으로는 전기차 안 타면 바보다. 불과 2년 전 우리 모두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황제주로 등극했고 도로 위 파란 번호판은 얼리어답터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상징은 공포와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되어 있던 1억 원대 고급 전기차 벤츠 EQ에서 시작된 불길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고 그 흐름 피해를 입은 차만 700대가 넘습니다. 아파트 수도와 전기가 끊겨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죠. 소방차도 진입 못하는 지하주차장에서 배터리 열폭주가 일어나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 대한민국 전체가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불안하던 전기차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 옆에 주차하지 마세요. 전기차는 지하주차 금지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기 시작하면서 전기차의 자산 가치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주고 산 포르쉐 타이칸이 1년 만에 8천만 원대가 되고 5천만 원대 아이오닉 5가 아반떼 가격인 2천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돈의 경제학에서는 단순히 차가 안 팔린다는 뉴스를 넘어 왜 전기차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 5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감가상각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신차를 사서 번호판을 다는 순간 감가가 시작되지만 전기차의 감가 속도는 내연기관차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중고차 플랫폼 터차와 K카의 2024년 11월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인천 화재의 주인공이었던 벤츠 EQ2350 플러스 2023년식 신차 출고가가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00만 원대입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차값의 45%, 거의 5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5천만 원이면 그랜저 신차 한 대 값입니다. 국산차는 좀 나을까요? 아닙니다. 국민 전기차라 불리던 현대 아이오닉 5, 2022년식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모델. 당시 보조금 제외하고도 실구매가 5천만 원 중반대였습니다. 현재 중고 매입가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초반입니다. 딱 2년 탔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아 EV6, 제네시스 GV60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GV60은 1년 만에 감가율이 30%를 넘겨 국산차 중 감가 방어가 가장 안 되는 차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아이시카스가 충격적인 통계를 내놨습니다. 3년 된 중고차 중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진 차 1위부터 5위가 전부 전기차였습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카의 3년 감가율이 평균 30%대인 반면 전기차는 평균 50%를 넘겼습니다. 이제 중고차 딜러들은 전기차 매입을 거부합니다. 사와봤자 언제 팔릴지 모르고 배터리 방전 관리만 힘들기 때문이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차. 이것이 지금 전기차 오너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무너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의 선구자 테슬라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서 신차 가격을 1년에 20%씩 깎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건 기존 고객을 배신하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전쟁 프라이스 워.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을 수차례 기습 인하했습니다. 어제 7천만 원 주고 산 차가 오늘 아침에 5,699만 원이 되는 기적. 보조금 100% 구간에 맞추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기존 오너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신차 가격이 떨어지니 중고차 가격은 당연히 박살이 납니다. 신차가 5천만 원인데 누가 1년 된 중고를 5천만 원에 사겠습니까? 이 가격 파괴의 나비 효과는 거대 기업 하나를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입니다. 2021년 허츠는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며 테슬라 10만 대를 주문했습니다. 주가는 폭등했죠. 하지만 2024년 허츠는 보유 중인 전기차 2만 대를 헐값에 매각하고 CEO까지 사임했습니다.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신차 가격 인하로 허츠가 보유한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수천억 원 증발했습니다. 둘째, 전기차 수리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사고가 나면 내연기관차보다 수리비가 2배 더 들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를 못 돌리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 허츠는 2024년 1분기에만 우리 돈 약 4조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는 자산으로서 보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글로벌 대기업이 온몸으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심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재 공포입니다. 과거에도 전기차 화재는 있었지만 인천 청라 사건은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지하주차장. 한국 주거 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는 차를 한국에서 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재 이후 중고차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케이카 데이터에 따르면 화재 사건 직후 전기차 검색량은 반토막 났고 2차 배터리 어디 거냐고 묻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벤츠 EQ에 들어갔던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세계 10위권밖에 저가형 배터리가 1억 넘는 벤츠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실명제가 이슈입니다. 하지만 중고차 딜러들조차 매입하려는 차의 배터리 상태, SOH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시한폭탄을 내 돈 주고 사는 기분. 이 심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기차 중고 시세 반등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더 현실적입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깨닫게 되는 가성비의 실종입니다. 전기차를 사는 가장 큰 명분, 기름값 아껴서 차값 뽑는다였죠. 이 공식 이제 깨졌습니다. 첫째, 충전요금의 급등. 2020년 100원대였던 급속 충전요금이 2024년 현재 킬로와트 시당 350원에서 400원대입니다. 환경부는 특례 할인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전비가 안 좋은 겨울철이나 고속주행 시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유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특히 아파트 완속 충전기가 없는 분들에게 전기차는 더 이상 저렴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둘째, 살인적인 보험료. 전기차는 사고 나면 전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가 조금만 긁혀도 교체해야 하는데 배터리 값이 차값의 40%니까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차 평균 보험료는 내연기관차보다 약 7에서 10%더 비쌉니다. 특히 자차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 셋째, 숨겨진 복병, 타이어, 이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연기관차보다 300kg 이상 무겁습니다. 게다가 초반 토크가 강해서 타이어가 지우개처럼 닳습니다. 일반 타이어보다 비싼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써야 하는데 교체 주기는 더 빠릅니다. 2만에서 3만 킬로미터마다 100만 원 넘는 타이어 값을 써야 한다면 기름값 아낀 거 다 토해내는 셈입니다. 충전 불편하고 겨울에 주행거리 줄어들고 보험료 타이어 비싸고 중고값 똥값 되고 소비자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이브리드가 정답이었구나. 실제로 2024년 상반기 현대차 판매량을 보면 전기차는 30% 급감했지만 하이브리드는 2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전기차의 본질적인 특성, 바로 전자제품화입니다. 과거 내연기관차는 엔진 관리만 잘하면 10년 된 그랜저도 명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공학의 정수였으니까요. 하지만 전기차는 기계가 아니라 가전제품에 가깝습니다. 아이폰 11을 지금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이폰 15, 16이 나왔으니까요. 전기차도 똑같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매년 혁신적으로 발전합니다. 주행거리가 400km였던 차가 내년엔 600km가 되어 나옵니다. 충전 속도도 2배 빨라집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는 그저 구형 스마트폰 취급을 받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구형 모델의 가치는 더 빨리, 더 가파르게 영에 수렴합니다. 이것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처럼 클래식화 대접을 받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차 가격 전쟁, 화재로 인한 불신, 충전요금 인상, 그리고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구형이 되는 기술적 특성. 이 네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의 자산 가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이제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전기차 시대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캐즘, 즉 깊은 늪의 시기입니다. 지금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돈의 경작에서 드리는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차보다는 감가를 쳐맞은 중고차를 노리세요. 이미 40에서 50% 떨어진 중고 전기차는 가성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전 차주가 흘린 피눈물이 여러분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배터리 보증 기간이 남은 차여야 합니다. 둘째,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접근하세요. 나중에 팔아서 목돈 만들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폐차할 때까지 타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3년 뒤를 보세요.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되고 충전 인프라가 더 안정되는 2에서 3년 뒤. 그때가 진짜 전기차의 대중화 시점이 될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폭락한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흐름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